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22개의 표정 근육이 있고 대략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은 무표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좀 그렇죠. 표정이 밝은 게 좋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표정을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연 100도씨 시작합니다. 당뇨병을 극복한 의사 유상영. 암 전문의로서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그는 40대 초반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가 그냥 보통 당뇨가 아니라 이건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당뇨가 발견이 된 겁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그런 지경까지 갈 때까지 몰랐다고 하는 게 사실은 창피한 거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단을 조절했던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 안 돼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을 직접 바늘로 찔러가면서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검사를 반복하던 그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믿지 마시고요.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어떻게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혈당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만이 방법이다. 당뇨병을 극복한 의사 유상영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아이, 참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당뇨병이다 하고 맨 처음에 진단이 나왔을 때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당뇨 진단을 받고서 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왜 좋아하셨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뇨라고 하니까 일단은 네. 조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근데 당뇨병이 또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참 무서운 병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었는데요. 네. 의사인 제가 봐도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근데 강연 주제가요. 찔러야 산다예요. 근데 뭘 찔러야 삽니까? 뭐 괴기 영화는 아니고요. 저도 뭐. 그래서 혈당 검사를 할 때 손끝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 번 혈당 검사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여러 번 검사를 해야만 혈당이 제대로 잡힌다 이런 내용이 네,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당뇨병을 차근차근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상영이라고 하고요. 서울 시내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부인암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돌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만한 상태는 아닌데 저희 집안에 또 당뇨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냥 당뇨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심한 당뇨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의사라고 봐주는 거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혈당 검사를 하면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식후에 여러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겪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란 직업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러워할 게 안 됩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의사 중에서 특히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의사들, 특히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은요, 그 매일매일이 사실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암이라는 게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재발되고 또 환자분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두 개로 보입니다.
화살표도 2개로 보이고 뭐 모든 게 다 2개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있다. 왔구나. 왔는데 뭐가 왔느냐. 뭔가 머릿속에서 덩어리가 자라고 있고 그 덩어리가 눈을 움직이는 그런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죠. 자, 뭐가 있겠습니까? 암이죠. 암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했죠. 저도 의사니까. 의사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저한테도 뭔가 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머리는 깨끗해요.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혈당이 400이 넘었습니다. 400이라는 혈당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120, 140 직후에 잘 넘질 않습니다. 되게 인슐린이 금방 분비가 돼서요.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죠. 근데 제가 400이라고 하는 혈당은 뭐 제가 아마 거의 혼수 상태 직전.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물이 계속 2개로 보이는 그런 복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먹었던 음식, 제가 행동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살았어요. 의사도 똑같아요. 무시하고 삽니다. 저녁에 자다가 화장실을 여러 번 가요. 깨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다음에 저녁밥을 먹고서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요. 9시 뉴스를 못 봐요. 졸려요. 그냥 꾸벅꾸벅 졸립니다.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면 이게 막 졸려요. 막 몽롱해지고요. 아주 졸립습니다. 또 먹는 거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거꾸로 보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아침에 무슨 여러분 선식 아시죠? 그래서 선식에다가 거기다 꿀을 또 넣어요. 꿀도 넣고 그다음에 병원에 오면 이제 환자 보다가 중간에 와서 캔커피 또 캔 음료 그다음에 좀 출출해지면 뭘 먹었냐면요. 팥빵이요. 맛있지 않습니까? 팥빙순이 뭐 팥으로 되어 있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탄수화물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아주 심한 혈당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인슐린 맞고 하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저희 후배인데 제가 퇴원할 때쯤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선배님, 걱정 마시고요. 식후의 혈당을 180 아래로만 유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거 쉽지. 그거 뭐 어렵겠어요.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좀 변화시켜서 야 내가 의사인데 내가 180으로 못 맞추겠어? 그리고 장담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요. 아무리 해도 180을 못 맞춥니다. 자, 칼로리를 줄여봤습니다. 칼로리 줄이라고 하죠. 칼로리 줄여봐서 얼마나 되는지를 봤는데 300. 운동을 좀 해봤습니다. 열심히 달려보기도 했는데 그때 좀 떨어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밥을 먹고 나면 300. 그래서 약을 조금 높여봤어요. 혼자. 우리 저 주치생한테 상의 없이 혼자 높여봤어요. 그랬더니 혈당은 좀 조절이 되는데 저혈당이라는 게 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혈당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혈당이요 30, 40도 떨어지는데 이게 내가 뭔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냥 공포입니다. 그냥 뭔가를 눈을 먹기 위해서 눈이 동글동글해지고요.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나는데 이거는 거의 무슨 공포 영화입니다. 여하튼 간에 열심히 저도 노력을 했는데 저희 누님이 어느 날 의사 동생 누가 그러는데 현미밥이 좋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의사가 무슨 민간요법을 해.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누나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먹어줘보자. 네, 먹어줘보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먹어줄게 하고서 현미밥으로 식사를 하고 혈당을 재봤습니다. 그랬더니요 160 혈당이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해서 다음날 쌀밥으로 바꿔보고요. 다음날 또 현미밥으로 또 바꿔보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미밥을 먹으면 무조건 160, 쌀밥을 먹으면 무조건 300. 자, 무슨 차이입니까, 대체?
그래서 우리 주치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야, 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분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이 도전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냥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못 참아요. 그래서 자, 하루에 15분, 30분 간격으로 혈당을 하루에도 10번, 20번씩 한 겁니다. 아프냐고요? 별로 안 아파요. 걱정 마세요. 따끔하고 그러면 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미밥과 쌀밥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지, 뭔지,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현미밥 드셔보셨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현미밥이 당뇨에 좋은 이유는 현미가 어떤 특별한 성분이, 당뇨를 낮추는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미는요, 까칠까칠하고 딱딱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쌀밥을 먹으면 몸에서 금방 흡수가 돼서 그 다음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현미밥은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차이죠. 혹시나 현미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나 해서 어떻게 해봤냐면요. 물에 불려봤어요. 오랫동안 한 몇 시간 동안 불려놓으면 이게 현미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먹을만 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요. 똑같이 200, 300 올라갑니다. 쌀밥하고 똑같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속도가 식후 혈당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잘 모르셨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칼로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당뇨 치료할 때 칼로리를 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얼마씩 칼로리, 당뇨 환자는 뭐 활동량, 체중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칼로리를 줄였다고 해서 식후 혈당이 조절이 되느냐? 안 됩니다. 비만인 사람들은요, 칼로리를 줄이면 뭐 좀 살이 빠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는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식후 혈당에 관련돼서는 내가 칼로리를 줄인다고 해서 식후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겹살이 있고요. 여기에 김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어느 게 혈당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삼겹살. 네, 뭐 의견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네요. 삼겹살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 당 조절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검사를 해보시면,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해보시면 거꾸로입니다. 삼겹살을 먹고서 혈당은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김밥 하나 먹으면요. 200, 300 올라갑니다. 자, 무슨 차이입니까? 삼겹살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비만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식후 혈당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고기를 먹는다고 나쁜 거 아닌 겁니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죠. 비만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거꾸로 쌀밥, 찹쌀, 떡 같은 거죠. 떡볶이.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면 물에 불려서 아주 그냥 먹으면 금방 흡수되는 것들 있죠. 무슨 칼국수, 라면 이런 거는 그냥 먹었다 하면 무조건 300입니다. 자, 뭘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먹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하는 혈당 검사를 한 1, 2년 정도를 했습니다. 많이 했죠. 1,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검사를 안 해도 만두 먹으면 얼마, 돈가스 먹으면 얼마, 이게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저걸 먹었을 때 얼마 올라갈지는 아니까 내가 미리 피하는 거죠. 자, 저거는 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자 먹어도 됩니까? 스파게티 먹어도 됩니까? 그렇죠. 잘 모르죠. 근데 먹어도 될지 안 먹어도 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여기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도 될지 안 먹어도 될지를 모르는 이유는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저는 먹을 건지 말 건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단 먹어요. 처음에는. 먹어보고 2시간 있다 결정을
혈당 검사를 해봅니다. 자, 300 넘어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거 안 먹습니다. 한 200 정도다. 그러면 요건 다음번에 먹을 때 내가 조금 반절 정도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또 제 주위에 있는 당뇨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대체 그러면 뭘 먹고 살으란 얘기냐? 뭘 먹고 살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 밥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무조건. 그 다음에 밥으로 먹지 말고 반찬으로 식사를 하세요. 반찬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 특히 콩으로 만든 두부, 청국장 이런 거요. 밥을 좀 적게 먹으면서,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 환자한테.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먹을 거는 남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알아내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떤 위기는 한 번씩 오게 됩니다. 그 위기가 저의 경우는 당뇨라는 형태로 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독거리고 이해하고 친구를 삼아서 끝까지 결국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했던 방식으로 당뇨를 조절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 10번, 20번, 1, 2년 찔러요. 이거 힘들죠.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약에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번 시도는 해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끝이 좀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제 환자분들, 암을 이기는,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환자분들이 갖는 어떤 고통이나 인내, 이런 거에 비하면은 내 손끝 조금 아프다고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자, 손끝이 조금 아파도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내 몸이 건강해진다면 또 당뇨가 멀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의 경험, 이 작은 경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혹시 당뇨 환자들에게 좀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저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음식만 딱 봐도 혈당 수치가 정말 얼마쯤 되겠다가 다 보이세요? 네. 어떤 음식이든지요? 득도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정말 그건 득도의 경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마른 당뇨 환자한테는 칼로리보다는 역시 탄수화물이 더 조심해야 할 경계 대상이다. 칼로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안 되고요. 네네. 네, 칼로리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정해진 칼로리 안에서 네.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쉬지 않고 찔러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네. 자, 이제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께서 지금 버튼을 잡고 계시죠.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찔러야 산다였습니다.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이 됐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과연 100도씨 가운데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공감 온도 94도를 기록했습니다.